안녕하세요. 포르모사 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울프상과 레스커상은 이른바 프리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수상자가 몇 년 뒤 실제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 노벨상 수상을 예측할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노벨상의 예고편과 같은 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시아, 그것도 중화민국 타이완에도 이들 못지않은 프리 노벨상이 있으니 바로 당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벨상, 이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누가 받을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이전 수상 기록을 보고 어떤 학자가 노벨상에 근접했는지 점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노벨상 관문이라 불리는 레스커상, 울프상, 그리고 타이완의 당상을 수여한 수상자라는 건데, 실제로 역대 당상 수상자 중에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당상, 생소하시죠? 이 당상은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세계와 인류 발전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이끈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고 인옐량 루엔텍스 그룹 회장이 2012년 창설했습니다. 2년에 한 번 경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당상은 지구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개발상, 인류 질병을 고치는 생물 제약학상, 동양 정신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한학상,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법치상 등 4가지 부문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겐 순금 99.99%로 만든 묵직한 메달과 함께 뉴타원 달러 5천만 원, 한국 돈 17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올해 14주년을 맞은 당상이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 각 분야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당상은 125회를 자랑하는 노벨상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요. 지난 14년간 17개국 45명의 수상자가 나오며 동방의 노벨상이라 불리는데, 그만큼 명예롭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2014년 제1회 당상 이래로 당상 생물제약학상 부문의 수상자 6명, 당상 지속가능개발상 부문 수상자 1명 등 수상자 중 총 7명이 몇 년 뒤 노벨상까지 줄줄이 받았습니다. 때문에 학계에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려면 당상부터 먼저 챙겨라, 혹은 노벨상 수상자를 미리 알고 싶으면 당상 수상자 명단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연구자들 사이에 나올 정도로 당상은 노벨상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로 통합니다. 바로 지난주 제7회 당상 수상자들이 속속 발표된 가운데 이들이 곧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당상 수상자 중에서는 누가 다음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포르모사 링크에선 노벨상까지 수상한 역대 당상 수상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당상을 동방의 노벨상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요. 알고 보면 당상,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당상 생물제약학상은 노벨 생리의학상과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이 기초과학과 근본적인 이론 연구에 무게를 둔다면요, 당상 생물제약학상은 실질적인 임상 응용과 의학적 실용성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당상 교육재단은 타이완 최고의 학술기관인 중앙연구원의 심사를 위탁해 당상 생물제약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이 진짜로 명확한 영향을 준 독창적인 연구만을 엄격하게 골라냅니다. 한마디로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 기술로 우리 인류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증진한 연구에 상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당상의 날카로운 선거안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적인 순간이 있으니 바로 2014년 제1회 당상에서였습니다. 당시 당상위원회는 제1회 당상 생물제약학상 수상자로 암 면역치료법의 패러다임을 바꾼 2명의 의과학자를 선정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였습니다. 제1회 당상 생물제약학상 수상자 명단 발표 당시 중앙연구원의 리윤저 전 원장님은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앨리슨 박사와 혼조 다스쿠 교수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100명이 넘는 후보를 제치고 선정됐다. 두 사람이 발견한 CTLA4와 PD-1은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로 암 면역 치료의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돌파구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리윤저 전 원장님의 말,
2014년 당시 제1회 당상 생물제약각상 수상자 발표 현장의 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让我现在用中文宣布당奖第一届生技医药奖得奖人为 James P. Ellison 和 Tasuku Honjo， 表彰其发现 CTLA-4 和 PD-1 为免疫抑制因子，进而应用于癌症免疫治疗。谢谢。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며 제1회 당상 생물제약학상 수상의 영예를 아는 제임스 앨리슨 박사와 혼조 다스쿠 교수님은 정확히 4년 뒤인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제1회 당상 생물제약학상 수상자이자 일본 통산 24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는 1942년생으로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PD-1 단백질을 발견해 면역 항암 치료제 옵디보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대 앤더슨 암센터 교수는 1948년생으로 T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CTLA-4 단백질을 발견함으로써 면역 항암 치료의 가능성을 학계 최초로 제시했고요. 앨리슨 교수가 기본 원리를 개발했다면 혼조 교수는 이 항암제 실용화에 앞장섰는데 두 사람의 연구 성과에 기초한 면역 항암제는 3세대 항암제로 불리며 암치료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상교육재단은 두 사람의 위대한 발견이 인류에게 단순히 새로운 암치료법을 선물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엔 손쓸 수 없었던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사했기 때문이죠. 이 두 명의 의과학자의 연구 가치를 노벨상보다 무려 4년이나 먼저 알아본 성구한 그 시작에 당상이 있었습니다. 2020년 노벨화학상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연구한 에마뉴엘 샤르팡티에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감염생물학과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미국 유시 버클리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두 교수가 가장 정밀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해 암치료와 유전병 치료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911년 마리 퀴리 이후 노벨화학상을 받은 6번째와 7번째 여성 과학자인 샤르팡티에 교수와 다우드나 교수 두 사람도요 2020년 노벨화학상 수상에 앞서 4년 전인 2016년 제2회 당상 생물제약학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2일 노벨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을 공로로 카탈린 카리코 독일 바이오엔테크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음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mRNA 백신을 탄생시켜 인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헝가리 출신의 카탈린 카리코 부사장과 미국의 드루 와이스먼 교수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전해인 2022년 제5회 당상 생물제약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노벨화학상은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 야기 미국 유시 버클리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최 교수에게 상을 준 연구 과제는 금속 유기 골격체 MOF라는 분자 구조인데요. 이 분자 골격엔 많은 구멍이 있어 기체와 화학 물질이 흐를 수 있습니다. 사막 공기에서 물을 얻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를 두고 이 MOF는 잠재력이 엄청나다. 새로운 기능을 지닌 맞춤형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예전에는 예견하지 못한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속 유기 골격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오마르 야기 교수 역시 노벨화학상 수상 전해인 2024년 제6회 당상 지속 가능 개발상을 수상했습니다. 6월 당상 아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6월 15일 지속 가능 개발상을 시작으로 16일 생물제약학상, 17일 한학상, 18일 법치상까지 2026년 제7회 당상 수상자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포르모사 링크 시간에는 제7회 당상 수상자 명단과 함께 수상자들의 연구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래의 노벨상 주인공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타이페이에서 RTI 손전홍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